한화 이글스는 FA에서 최대 규모의 선수 2명을 영입한 것과 더불어 구멍난 외야진 자리에 외국인 선수 플로리어를 영입했지만 아직 KBO에서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원석은 중대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원석은 지난해 시즌 종료 후 본격적으로 벌크업에 돌입하며 자신의 경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KBO 공식 프로필에 따르면 그의 신장은 177cm, 체중은 69kg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비교적 작은 체구를 가진 그는 수비와 주루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특히 한화팀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주력을 자랑하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날렵한 움직임과 빠른 발은 한화의 경기 운영에 있어 중요한 무기가 되어 왔는데요. 이원석에게 있어 빠른 발은 경기에서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늘리는 벌크업이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그는 현재의 체격을 유지하며 경쾌한 주루 플레이를 지속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벌크업 도전은 단순히 체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체력을 강화하고 더욱 견고한 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그의 주루와 수비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더 발전된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원석은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며 강도 높은 벌크업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는 지난해 11월 일본 미야자키에서 진행된 마무리 캠프 기간 동안 체중을 6kg 늘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활동 기간에도 꾸준히 개인 트레이닝을 병행하며 추가로 7kg을 더 증량했는데요. 결국 약 3개월 동안 이원석은 체중을 무려 13kg이나 증가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즌이 끝날 당시 그의 체중은 68kg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1kg까지 증가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탄탄한 체격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체중 증가는 단순한 몸무게 변화가 아니라 체력을 강화하고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의 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석은 지난해 시즌 후반이 다가오면서 체력과 힘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컨디션이 저하되니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졌고 타격 역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제 피지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트레이닝 코치님과 깊이 상의한 끝에 체중을 늘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던 셈입니다. 체중을 늘리면 혹시 달리기가 느려질까 걱정도 됐지만 건강하게 체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코치님의 전문적인 조언도 적극적으로 따르며 스피드를 유지하기 위해 스프린트 훈련과 같은 보강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준비를 하니 체중이 늘었어도 신체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충암고를 졸업한 뒤 2018년 KBO 신인 드래프트 2차 4라운드에서 전체 34순위로 한화 이글스의 부름을 받은 우투우타 외야수 이원석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1군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2시즌 동안 그는 1군 엔트리에 100일 이상 머물며 주전과 백업을 오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이를 통해 한화에서 점차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원석은 개인적으로도 커리어에서 의미 있는 시즌을 보냈습니다. 총 87경기에 출전하며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경기 출전 기록을 경신했으며 타율 2할 3푼 3리로 133타수 31안타, 13타점, 8도루를 기록했는데요. 이 성적은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출전 기회를 잡으며 한화 내에서 중요한 선수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원석은 자신의 출중한 주루 능력과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팀에 필요한 멀티플레이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가 보여준 작년 한 해의 꾸준한 출전과 경기력은
향후 팀 내 비중을 더욱 키우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화는 올해 외야진 강화를 위해 새로운 외국인 타자로 중견수 에스테반 플로리어를 영입했는데요. 플로리어의 합류로 주 포지션이 중견수인 이원석은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됐지만 그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코너, 외야수 역할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무기로 팀에 꼭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강점은 이원석을 더욱 가치 있는 선수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마무리 캠프에서 이원석은 수비 기본기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지난해 여러 차례 눈에 띄는 호수비를 선보이며 자신의 잠재력을 입증했지만 이원석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원석은 수비에서는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보다 기본기를 완벽히 다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 시즌 제 수비를 돌아보니 몇 차례 자잘한 실수가 있었는데 이를 고치기 위해 작년 수비 영상을 꼼꼼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게 타구가 날아올 때 모두가 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원석의 이러한 노력과 태도는 그가 단순히 팀 내 경쟁을 넘어 자신의 기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팀의 안정감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와 주루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원석에게 있어 타격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지난해 그는 눈에 띄는 성적은 아니었지만 삼진율을 줄이고 컨택률을 높이며 특히 우투수 상대 대응력을 개선하는 등 나름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원석은 제가 체격이 마른 편이다 보니 타격 시 공에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구 속도를 높여내야 수비에 걸리는 타구를 더 많이 빠져나가게 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벌크업을 통해 멀리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 타구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타구의 질을 높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타격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그는 또 LA 다저스의 무키 배츠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배츠처럼 체격에 비해 심심찮게 큰 타구를 만들어냈던 이원석은 이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격 스타일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단순히 홈런이나 장타를 노리기보다 자신만의 타격 전략을 통해 꾸준히 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025 시즌 이원석은 포텐이 터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